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자, 일단은 밑줄입니다.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 밑줄 치시고, 세액 조정 명세서 3, 치시고, 일단 우리가 작성해야 될 서식이 3인데, 이거 먼저 좀 메뉴 좀 들어가 볼까요? 왜냐면 느낌 좀 드리려고. 얘 어디에 있냐면 여기 법인 조정 1 클릭해 보실래요? 법인 조정 1 클릭하셨죠? 여기에서 어디 있냐면 5시하고 6시 방향 사이에 공제감면세액 조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가로 3 3라고 그냥 할게요. 자,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내가 세액공제가 얼마인지 몰라. 그 계산하고 싶을 때 세액공제 1 또는 세액공제 2 있죠. 이 두 개. 요 탭은요. 내가 세액공제를 모를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여기 3번 클릭해 보시죠. 3번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이라고 있잖아요. 클릭해 보시면 느낌을 잡으셔야 되니 뭐 하는지. 보시면 여기 요런 거 있죠.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세액공제라는 게 3년간 2월된다, 10년간 2월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10년간 2월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뭘 적는 거냐면 곧 저랑 할 거지만 여기에다가 할 게 해당 세액공제가 어떤 세액공제인지를 F2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건 느낌 잡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업연도는 해당 요 105번 세액공제가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했는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106번이. 맞죠? 그리고 여기 107번, 108번 있죠? 요 107번, 108번은 뭘 적는 거냐면 해당 세액공제가 얼마냐를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기분 세액공제면 세액을 107번에 넣어주시는 거고, 이게 2월분이다라는 과거분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월분 세액공제는 우리가 얼마인지를 107번, 108번에 우리가 세액을 나눠서 적어주는 거예요. 좀 이따가 해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110번부터 좀 여러분 땡겨 보실래요? 요거를 좀 밀어보세요. 아래에 있는 바 있죠? 바. 여기 바 있죠? 바. 바를 쭉 미시면 여기 10차연도까지 뭔가 있을 거예요. 119번. 보이시죠? 우리 아까 세액공제는 10년간 2월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뭘 걸어주는 거냐면 요걸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이 108번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108번 있잖아요. 108번. 요 108번 2월분 세액공제 있죠. 이거 2월분. 그럼 해당 2월분 세액공제가 2월된 1차 연도냐, 2월된 2차 연도냐, 2월된 3차 연도냐 이걸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세액공제가 2025년도 넘어온 거야. 그럼 2023년도 세액공제가 2025년도로 넘어오면 2월 몇 번 된 거예요? 2번 됐지. 그럼 2월 된 2차 연도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요 108번 세액공제가 있으면 2월 된 몇 차 연도냐를 또다시 적어주는 거예요. 해당 그 세액이 얼마인지. 느낌 잡으셔야 돼. 그렇죠. 표정이. 재밌다. 이 표정. 재미없고. 자, 그럼 좀 다시 당겨봐요. 오른쪽 좀 밀어봐요. 밀어보면 여기 121번 보이시죠? 여기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구이세 이름? 그럼 이건 뜻이 뭘까요? 최저한세에 적용은 걸렸다라는 뜻이죠. 최저한세에 걸려서 공제가 안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최저한세에 걸려서 공제가 안 된대.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그렇죠, 그렇지. 이게 배제 얘기예요, 배제. 그러니까 이거 요게 뭐냐면 최저한세에 걸려서라게 걸려서 얘가 배제되는 거. 세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아하.
이건 어디서 판단할까요? 세액 입력하는 얘는 판단은 어디서 하냐면 당연히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입력을 바로 못해. 그러니까 입력은 119번까지만 입력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럼 121번부터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배제가 되는 게 얼마인지 나와야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22번도 설명해 볼게요. 122번도 출제 한번 돼가지고 요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있잖아요.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보이시죠? 그럼 얘는 뭘 입력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요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 적을게요. 뭐냐면 우리가 산출세액 있잖아요.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세액공제 안 돼. 너무 큰가? 호이, 호이, 호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헐,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3천만 원이야. 근데 세액공제는 5천만 원이래. 그럼 세액공제 5천만 원 다 못 받아요. 3천만 원까지 산출세액을 한도로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 당연하지. 맞죠? 그럼 2천만 원은 최저한세 때문에 배제되는 게 아니라 최저한세 아닌 것 때문에 배제되는 건 122번에 넣으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죠? 나의 느낌. 응? 아니, 그것도 2천만 원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지금 사례로는. 느낌 이해되시겠죠? 일단 여기서 뭘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뭐 자료 해석이 되지,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알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오키? 그러면 질문. 그럼 여기에다가는 뭘 입력하는 거냐면 배제되는 세액공제는 무조건 입력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름 자체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입력할 것 있죠. 여기 끝까지 밑줄 좀 여기. 당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탭 여기에 밑줄 치시고.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 일단 이름에 세액공제 들어갔으니까 세액공제는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세액공제는 무조건 입력. 그럼 최저한세는 입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여긴 최저한세 계산하는 곳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입력하면 안 돼요. 여부 따지지 않음. 이름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면 뭐만 입력해야 돼요? 최저한세에 적용되는 것만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가 아니니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든 무조건 다 입력한다라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그럼 질문, 세액감면 입력할까 안 할까? 세액감면. 안 하지. 왜 해요? 세액공제인데 이름이. 세액감면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감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잘 챙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료 해석이 불안정해가지고 이상한 곳에 넣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첫 번째 줄 끝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밑줄입니다. 그럼 최저한세, 그리고 여기다가 뭐 입력해야 되냐면, 이거 입력해야 된다고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 뭐라고 적어야 되나? 배제, 뭐라고 해야 돼? 최저한세? 어떻게, 좀, 여기다 쓸게요. 좀, 칸이 모자르네. 좀 죄송해요, 여러분. 좀 할게요. 여기다 좀 빼놓을게. 이렇게 할게요, 좀. 칸이 모자라가지고요. 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배제, 세액, 공제 입력. 맞죠? 최저한세에 걸려서 배제가 되는 세액 감면을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세액 공제니까. 세액 공제만 입력하고 그다음에 최저한세에 걸려서 배제되는 세액 공제만 입력하는 거예요. 세액 감면 입력하는 곳이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셔야 돼. 음. 이걸 그냥 외우시지 말고 세액 공제니까 세액 감면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한세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게 아니니까 최저한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액 공제를 입력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방금 보셨지만 우리가 세액공제 입력하는 서식이니까 배제되는 세액공제만 넣는 거지 배제되는 세액감면 넣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이게 논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저께 좀 봤었죠. 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적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 밑줄 쳐져 있죠, 끝에. 그럼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뭐를 입력하냐? 일단 최저한세 적용되는 것만 입력해야 되겠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만 입력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만 입력. 당연한 논리. 근데 여기는 이름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니까 세액 공제만 입력해요. 세액 감면도 입력해요. 감면 둘 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따지지 않고 입력하는 거예요. 세액 감면 여부 불문 입력.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일단 이 정도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우리가 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는 그냥 법인세 계산구조 입력하는 거였잖아요.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릴 게 딱히 없어요. 세 가지를 하려 일단은. 자, 세액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세요. 자, 당사는 중소기업이랍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에 자료만을 참조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좀 가보게 닫고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여기 법인조정 2에 있어요. 어저께 좀 봤었죠? 자, 클릭. 그럼 여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가 세 번째 있을 거예요. 11시 방향에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보이시죠? 여기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하고 비교해서 최저한세가 크면 배제당하는 거였고, 그죠? 네?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내고 있는 거잖아. 그럼 배제인 거고, 거꾸로 많으면 그냥 다 내는 거고, 맞죠? 그럼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는 여기서 알려주네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맞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 그래서 미리 띄워놨는데 우리가 여기 있죠. 감면 후 세액이다라는 거 적어놨어요. 여기. 우리가 감면 후 세액이라는 게 이거였죠. 일반적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세액 감면을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이 감면 후 세액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감면 후 세액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법인세 산출세액까지는 계산이 돼야 돼. 그럼 요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곳이 어디예요? 법인세 산출세액이 법인세 계산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이걸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서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면 후 세액 구하기 위해서. 오케이? 음.
그래서 어디를 먼저 가야 되냐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먼저 가서 요걸 구해야 돼.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 아셨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 여기 어디냐, 여기. 여기 두 번째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있죠? 클릭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120번이 산출세액이에요. 여기. 일반 법인 산출세 빨간색입니다. 여기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얘는 어디서 검토해요? 여기 최저한세에 적용돼서 걸려서 우리가 공제 감면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냐는 어디서 검토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검토해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검토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일단 1번이 요 산출세액인 거예요.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까지는 계산이 되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배제당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만 여기 입력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지 말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럼 해보죠. 그러면 지금 빨간색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빨간색까지는. 자, 그러면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왼쪽만 입력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왼쪽. 그죠?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딱 6개입니다. 왼쪽은. 6개. 뭐냐? 여기 우리가 배웠던 거 단기 순이익부터 출발하죠. 맞지? 그다음에 입금 산입은 뭘까요? 여긴 가산 조정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가산 조정입니다. 여기가 가산 조정. 맞죠? 음. 그리고 여기가 차감 조정입니다. 여기가 차감 조정. 이렇게. 알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딱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 여기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요거 체크, 요거 체크, 요거 체크. 자고로 얘는 뭐냐면 요건 2월 결성금 공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15년 이후분만 입력하는 거였죠. 2015년 이후 거. 15년이라고 그러니까 2015년. 2월 결성금 2월 결손금 공제 2015년 이후 분만 가능했었죠. 요렇게 6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왼쪽은 요 6개 빼고는 시험에 낸 적 없어요. 물론 뭐 한두 개, 3개 정도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음.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볼게요. 이제 쭉. 음. 자, 첫 번째 점 보겠습니다. 자료. 해도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점에 결산서상 단기 순이익이 요게 이제 일반 법인세 산출세 계산하기 위한 출발점 준 거죠. 그 다음에 입금 산입액 2,700만 원은 가산 조정이다라고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송금 산입액 1억 4천만 원은 차감 조정이다라고 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얘가 최저한세에 적용 걸리는지 최저한세 미적용 안 걸리는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네 번째 점부터 이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가 나와요. 맞죠? 볼게요. 네 번째 점. 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우리 시험 목적상 세액 감면은 다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요 519만 7,400원은 일단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럼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입력해야 하네요. 해야지. 최저한세 걸리는데. 그래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입력해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하게 동그라미. 그럼 질문.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는 입력해야 하네요. 그렇죠. 안 해요. 왜? 세액 감면이지 세액공제 아니잖아요.
명세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유 이해 되시겠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음. 자, 그 다음에 5번째 점이요. 자, 단기 발생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35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단기 발생. 그러면 이거 2025년도에 발생했는데 아까 연구 인력 개발비 중소기업이라고 보셨죠? 그럼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걸려야 안 걸려요? 그렇죠. 안 걸린다라고 했죠. 그럼 안 걸리니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반영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안 되지. 이번에는. 그럼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는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세액공제가 들어갔으니까 하는 거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안 하는 거고요. 아, 여기? 응. 자, 그 다음 6번째 좀 볼게요. 자, 밑줄. 고용증대 세액 공제액이 700만 원인데 전기 2월액은 350만 원이고 단기분은 350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못 받은 게 350 넘어온 거죠. 그리고 올해 연도에 새로 발생한 고용증대세 공제가 350만 원이고. 그럼 질문. 얘는 이름에 세액공제 들어갔으니까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질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입력해야 하네요. 저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에 없잖아요. 뭐, 그 두 가지 외국 납부 세액공제랑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아니면 다 최저한세예요. 아셨죠? 예. 자, 얘는 최저한세에 걸리니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입력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세액공제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도 입력을 하는 겁니다. 논리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점 볼게요. 7번째 점. 자, 원천 납부세액은 우리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기납부세액은 법인세 계산 구조에서 입력하는 거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그 맨 아래에서 6번째 점, 아니, 맨 아래에서 4번째 점의 별표예요. 밑줄입니다.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 감면 배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배제를 당할 거면 세액 감면부터 배제당할 거냐 세액 공제부터 배제당할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두 가지였잖아요. 이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두 가지였어요. 이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제될 거면 감면부터 배제될 거니 공제부터 배제될 거니가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세액 감면부터 배제가 되는 게 납세자한테 유리해요? 세액 공제부터 배제되는 게 유리해요? 그죠? 감면이에요. 아니라 공제입니다. 왜? 우리 세액 감면은 아까 2월이 안 된다면서요. 세액 공제는 10년간 2월 된다며요. 그러면 당연히 배제가 된다라는 건 혜택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배제가 되면은 당연히 2월이 안 되는 거에서 배제시켜 버리면 영영 못 받는 거고. 그죠? 2월이 되는 거에서 배제되면 올해 못 받아도 10년간 우리가 다시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액 공제부터 먼저 배제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는 세액 공제부터 배제.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아마 해줄 거예요. 세액 공제부터 배제시켜 주는 건. 그럼 세액 공제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2월분, 단기분 요렇게 있죠. 그럼 2월분하고 단기분 중에 어디서 배제되는 게 납세자한테 유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 2월분하고 단기분 중 어디서 배제되는 게 유리할까, 납세자는? 응? 단기죠, 단기. 왜냐면 단기분은 배제가 돼도 10년간, 우리가 당연히 2월 되는 기간이 길수록 납세자는 유리한 거예요. 맞죠? 그럼 당연히 단기분에서 배제하면 10년간 2월이지만, 맞죠? 전기분에서 또 배제시켜버리면 9년간만 2월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연히 단기, 분, 세액공제부터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 뜻입니다요. 음, 됐죠, 여러분들? 계속 볼게요. 자, 위 이외에 세무조정 자료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점. 당사는 분납하고자 한다 했으니까 뭐 1,000만 원 넘어가나 보죠, 뭐. 그 다음에 마지막 점에 고용 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라는 건 우리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이름은 증대라고 붙었죠. 근데 고용증대는 유지해도 상관없어. 얘는 유지 안 할 때만. 그러니까 유지하거나 증대를 안 하고 감소시킬 때만 여러분 고용증대 세액공제 안 해주거든. 그거 가지고 뭐 여러분 장난치지 않겠지. 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려면 요 세 가지만 가지고 활용하면 되겠죠. 요 세 가지. 요게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 두 개가 뭐예요? 두 개. 지금 찍어 놓은 거 요 두 개 어디 갔냐? 얘랑 얘. 제가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잖아요. 제가 지금 빨간색 친 거예요. 그치? 대입하면 요거. 대입하면 요거야. 우리 지금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이 얼마냐면 519만 7,400원이잖아요. 이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이 요게 519만 7,400원이잖아요. 맞죠? 그렇지? 응.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가 70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후세액이라고 한다고요. 해석이 되셔야 돼. 근데 요거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입력한단 말이에요. 감면후세액 입력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산이 돼. 일반 보유산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즉 위에 있는 세 가지를 먼저 입력을 해야지. 그래야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이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얘를 넣어가지고 이제 감면후세 검토하는 거예요. 최저한세는 알아서 컴퓨터 계산해주는 7% 곱해가지고. 자, 그럼 입력을 해보죠. 자, 그럼 여기 101번 단기순이익 얼마? 문제에서 그렇죠? 얼마라고 돼 있냐면 3억 5천이라 돼 있잖아요. 어? 3억. 3억 1,250 죄송해요. 3억 1,250. 네, 이상하게 썼네.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입금산 200 얼마? 2,700. 송금산 200은 1억 4천. 뭐 기부금 한도나 2월 결손금은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제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산출세액 요게 1,795만 5천 원 있잖아요. 요게 산출세액입니다. 아요키? 음, 1795500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면 이겁니다. 여기 적어보면 지금 일반 이 법인세 산출세액 있잖아요.
일반 법인세 산출세액이 1795 빵빵빵이에요. 179550000이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 감면 후 세액이다라는 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세액 감면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이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감면이 얼마냐면 5197400이죠? 맞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거랑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700이잖아요. 그죠? 적용 대상 세액공제 700.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는 구조거든. 세액 감면 위에 입력하고 세액 공제를 아래에 입력해요. 그럼 얘를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아까 감면 후세액이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금액 계산하면 17955 빵빵빵 빼기 5197400 빼기 700만 원 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5, 7, 5, 7, 6, 0,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감면 다 받았을 경우에 너는 57, 57, 600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감면 후 세액은 어디서 입력한다고요? 얘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다 나오고. 감면 후 세액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구해요. 그래서 구한단 말이에요. 199-500 빵빵빵. 195-500 빵빵빵. 195 199-500 빵빵빵 곱하기 7% 하게 되면 이거는 컴퓨터 계산해 줄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저한세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1396만 5천 원이 나와요. 1396만 5천 원. 그럼 얘도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컴퓨터 검토해 주겠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이 감면후세액하고 최저한세 비교하려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하시냐? 일단 저장을 누르셔야 돼. 왜 저장 누르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17955 빵빵빵 얘를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긴 해야 되거든. 알죠? 저장을 누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저장 누르시고 자, 이 법인세, 과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볼게요. 아, 그럼 지금 뭘 불러와야 돼? 요걸 불러오는 거예요, 요거. 산출세, 요거 방금 했던 1795를 여기다 불러와야 돼. 불러오고,
여기 보세요. 요 빨간색이 일반 법인세 산출세 가지고 오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 제목 자체가 감면후색이라 돼 있잖아요. 보이세요? 그 감면후색이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뭘 입력하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519만 7,400원 다 받았을 경우랑 이해되세요? 여기 감면 세액이 따른 거 세액 감면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파란색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 다 받았을 경우니까 700만 원 입력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125번이 감면후색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불러오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불러오기. 예? 음. 하시면 여기 17955 가지고 오죠? 17955. 그럼 여기에다가 뭐 입력하면 돼요? 여기 21번에다가. 그렇죠. 519만 7,400원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519만 7,400원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가면 다 받았을 경우, 오가이, 엔터.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 얼마? 그렇죠. 700만 원. 전기 2월하고 단기 거 700만 원 다 받았을 경우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5757600이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한 거 완전 문제가 이상한가? 아, 뭔가 문제 이상한데? 기출 문제가 제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아닌가? 그지 다르죠? 잠깐만. 93. 여기가 3억 5천 맞아요. 3억 5천. 죄송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잖아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재 있죠? 교재를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얘를 3억 5천으로 좀 해. 3억 5천. 요거요. 3억 5천으로 바꿔주세요. 단기순이익 3억 5천이에요. 죄송. 그럼 다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오셔가지고 여기를 3억 5천으로 좀 바꿔주세요. 3억 1,250만 원. 알죠? 3억 5천으로 바꿔주시고 바꾸셨죠?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누를게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저장. 누르시면 얘가 2,500 얼마 나오지? 2,503만 원. 그렇죠? 2,503만 원. 2,503만 원. 빼기 5197400 빼기 700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네. 감면후세액이 12832 600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다시 최저한세 조정 계산 저장하셨죠? 저장 누르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셔가지고 다시 불러오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불러오기. 여기다 다시 입력하면 돼.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감면세액이 519만 7,400원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다 받고 그 다음에 700만 원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 다 받았을 경우 내고 있는 게 12832,600입니다. 자, 근데 여기 최저한세가 얼마냐면 1650 빵빵빵 1600 얼마요? 1659만 원? 1659만 원? 요게 최저한세 여기 보이시죠? 요거예요, 요거. 여기 7% 곱한 거 보지? 7%? 여기 7%? 우리 어저께 중소기업이 최저한세율이 7%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595 빵빵빵이 계산이 된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 지금 최소한 1659만 원 내야죠. 근데 1659만 원 내야 되는데 지금 1284만 2,600원 밖에 안 내고 있어. 맞죠? 그러면 16 여기 어차피 계산 요거 보고 할게 그냥. 3757400.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3, 7, 5, 7, 400이 나와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3757400만큼 배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이 아니라 계산 안 해도 컴퓨터가 해줍니다. 근데 배제되는 숫자가 어딘지 볼 줄 알아야지. 그죠? 그러면 3757400이 여러분들 그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저기 있죠, 여기 있죠. 조정값 요거예요. 37574 요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 여기다 한번 네모박 치면 요게 뭐냐? 일단 요게 뭐냐면 요 숫자가 이거죠. 요 숫자가 최저한세 네. 최저한세 너무 아래 건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 공제인 거잖아요. 감면 공제는 뭐냐? 감면 공제죠. 일단 안 따져. 우리가 최저한세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혜택 다 받았을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부터 먼저 계산해. 감면세액부터. 그렇죠? 근데 요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요게 이제 최저한세가 되는 거지. 그렇죠? 뭐야 왜 삭제가 돼? 다시 여러분들 소리요. 요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 감면인 거고. 맞죠? 감면인 거고. 그다음에 요게 있는 요거 있잖아요. 519만 얼마. 음. 얘가 뭐가 되냐면 요 새끼가 최저 한세가 되는 거죠. 1,659만 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보실게 그러면 요게 그래서 최저한세보다 적게 내고 있으니 요게 배제될 세액공제에서 배제시킨다라고 컴퓨터 알아서 이거 구해요. 요거 배제 맞지?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요 파란색. 요 두 개 합친 거. 요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감면은 배제되는 게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5197400에. 이해되세요? 그다음에 아이 힘들어. 이거 할 때 제일 짜증나요, 저도. 자, 그럼 요거. 우리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700만 원은 3757400이 배제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3242600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한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최저한세 적용 때문에 적용 때문에 최종적으로 세액 감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되는 거죠. 세액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한 게 어디에가 들어가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야 될 놈인 거고. 잘리네. 계산세 갈 놈이고, 아까 우리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액 감면, 얼마의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지는 우리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 요 배제는 우리가 어디다 입력하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죠. 여기 세액 공제
조정 명세에서 3회 배제될 거 입력하면 되겠 3757-400. 오케이? 아까 배제될 거 있었잖아. 배제 최저한세에 걸려서 배제되는 건 세액공제 조정명세 3에 있었잖아요. 아하? 그죠? 응, 응. 이해되셨어요? 요거 뜻?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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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원래 성질나는 거야, 여기 동네가 원래. 응. 시험에 이 세 개를 동시에 내버리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했죠? 어,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뭐만 하고 있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하고 얘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는데? 세액공제 조정명세 3도 하래요.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느낌 드리기 위해서 일단 세액공제 조정명세 3 배제하고 한 거야, 일단. 느낌 드리려고. 배제하고 했어?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했던 법인세 세액공제 3까지 해버릴 거예요. 느낌 드리기 위해서 다시 지운다. 뭘 지우냐면 요거 좀 지워주세요. 요거 요 5197400 있잖아요. 얘하고 700만 원 지워볼게요. 지우고 다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를 갑니다. 설명드리기 있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지, 수업을. 자, 3는 여기 법인조정 1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죠? 5시, 6시 사이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있을 겁니다. 클릭. 그리고 여기 탭 하라고 했죠? 3번 탭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탭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이미 세액공제가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1, 2번은 세액공제 모를 때 계산하는 거 여기서 찾는 거고. 3번은 지금 이렇게 세액공제 던져줬잖아요. 여기 700만 원하고 350만 원. 줬잖아. 줬으니까 굳이 1, 2번은 건드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들어온 게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죠. 조정명세서니까 최저한세 여부 따져요, 안 따져요? 따져요? 아니, 이름이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라고. 최저한세 여부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진짜로. 막 넣는 게 아니야. 알죠? 그 다음에 여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니까 세액공제만 입력, 세액감면만 입력. 공제만, 그렇지. 이 두 가지. 세액공제만 입력하고 최저한세 안 따지는 거고, 그럼 뭐랑 뭐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 단기 발생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랑 고용등대 세액공제 두 가지 입력해야지. 세액공제만 입력하는 거니까 이 두 개 다 입력해야 되는 거고. 최저한세 여부 안 따지니까 둘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F2번으로 일단 세액공제를 찾아요. 105번에서는 F2번으로. 전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연구 인력 개발비부터 할게요. 여기는 여러분들 글자를 적게 적을수록 유리하다. 글자 많이 적으면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럼 여기에다 연구 쳐보세요. 연구. 치시면 여기에 뜨죠. 이 중에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여기 있죠. 얘도 아이고야.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둘 중에 뭐 제외지, 제외. 왜냐면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비는 최저한세가 최저한세 안 걸린다라는 게 제외다라는 뜻이에요. 최저한세 걸리는 게 적용이고. 요거 하면 돼. 제외? 오케이? 그리고 사업연도는 단기 발생이니까 2025년도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법인세 과세 표준 이거는 우리가 12월 30일이 결산 끝나고 하는 거니까 그냥 12월. 그리고 107번 또는 108번은 해당 세액공제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단기분 2월분. 단기분이니까 단기분에 3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 요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적어야 돼? 고용증대 세액공제 입력하러 가야죠. 근데 번호 보이세요? 여기? 1번, 2번이니까 두 번째 세액공제 여기다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번째 세액공제는 자, 클릭해서 똑같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
증대 어디 있어? 요거 같은데? 그렇죠. 요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고용 증대 유지 아니다. 증대야. 이름이 증대세공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고용 아니잖아 지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인데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순서 내려볼게요. 그럼 전기 2월분은 언제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2024년 12월 달에 발생한 거지. 그럼 얘는 단기분의 입력, 2월분의 입력. 2월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거 좀 설명 좀. 자, 이 세팅되어 있는 사업연도 있죠? 이 세팅되어 있는 사업연도만 입력하셔야지 단기분이 350 있다. 여기 또 입력하시면 안 돼. 왜냐면 세팅 자체가 사업연도가 2024년도니까 얘는 전기 2월분이잖아요, 그냥. 맞죠? 그래서 여기다만 350만 원 잡는 거예요. 아, 여기? 그럼 얘는 2월분이니까 이 350만 원이 2월 된 몇 차 연도의 세액공제냐라고 또 입력해줘야 돼, 350만 원을. 그렇죠. 2월 된 1차 연도니까 요 110번에다가 350만 원을 또 입력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50만 원이 2월분 세액공제인데 2월 된 1차 연도의 세액공제 350이다라고 한번 더 적어주는 거라고요. 2월분. 아이 오케이? 그러면 또 뭐가 있었어?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단기분도 있었잖아요. 그럼 단기분은 요 아래다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2025년 12월. 그럼 얘는 위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처럼 입력하면 끝나겠지. 얘는 단기분이니까 2월 된 몇 차 연도냐 적어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 다시 여기 바 있죠? 바 쭉 미시면 121번은 어디에서 판단해 주냐면 그렇죠? 우리 아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최저한세에 걸려서 배제가 되는 거는 121번에서 판단해, 121번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판단해 주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저장 눌러보 저장. 여기 위쪽에 저장 눌러보세요. 누르셨죠? 그리고 다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보실게요. 느낌 드리려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불러오게 해보세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오셔가지고 불러오게 해보시면 갑자기 하나를 불러올 거예요, 컴퓨터가. 됐죠? 불러오기. 예. 그러면 700만 원 가지고 오죠, 여기. 이게 왜 가지고 왔냐면 컴퓨터가 인지를 한 거예요. 두 개 세액공제 조정명세 3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위쪽에 있는 건 최저한세 제외다라고 했으니까 안 끌고 온 거고. 얘는 최저한세 걸리는 놈이다라고 인지해서 700만 원 끌고 온 거예요. 세액공제 쪽에다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다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근데 세액 감면은 안 끌고 오겠지. 세액공제만 입력하는 거니까. 그럼 최저한세에 걸리는 세액 감면이 얼마? 500. 500? 519만 7,400원은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 감면은 안 끌고 올 테니까 우리가 어거지를 입력하는 거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최저한세에 걸리는 애들 알아서 끌고 오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일반 법인세 산출세까지 입력하고 저장 누른 다음에 오케이? 1, 순서 1. 두 번째, 두 번째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세액공제가 2월분 단기분이고 입력하면은 알아서 최저한세 걸리는 세액공제를 끌고 와요. 세액공제 조정명세 3에서. 그게 2. 세 번째가 이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 검토하는 거고. 요게 3. 그렇죠? 4번하고 5번은 여러분 마음대로 배제될 걸 세액공제 3에 입력을 하시든 먼저 아니면 최저한세에 걸려서 최종적으로 세액 감면 세액공제 받을 게 얼마인지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입력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예부터 해보겠습니다. 배제되는 거 구했으니까 3757, 400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이게 요거 배제. 그렇죠? 그럼 요 배제되는 3757, 400은 우리가 아까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로 가야 된다며. 그럼 3로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쭉 발을 밀면 여기 121번에 최저한세에 걸려서 배제가 되는 걸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되지. 왜? 위에 입력한 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데 최저한세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최저한세 걸려서 배제되는 거 입력하면 큰일 나지. 그럼 최저한세에 걸린 놈은 요 아래 거잖아요. 아까 고용증대세 문제. 근데 조심하실 건 지금 37 얼마냐? 3757400 얘를 배제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근데 우리가 지금 입력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요 시기가 2월분이었고 요게 단기분이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어디서부터 배제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요? 단기분. 맞죠? 그럼 단기분이니까 얘는 350이 다 배제되면 되겠지. 맞죠? 이렇게 단기분에서.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 배제될게. 그렇죠. 25만 7,400원 남았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25만 7,400원은 2월분에서 배제가 되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375740 다 뜰 거예요. 아, 여기? 잘 입력은 하셔야 돼. 이거 채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반대로 이거 여기 요거 그럼 요 5197400과 324260이 최저한세에 걸려서 최종적으로 요 세액공제 감면 두 개 합친 거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 어디로 간다라고 했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간다라고 했죠. 계산기 있어야 돼 이거. 계산하면 5197400 더하기 3242600 하면 844만 원 나옵니다. 요 두 개 합친 거. 요 두 개 합친 게 최저한세에 걸려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세액공제인 거잖아요. 요 두 개 합친 거. 그지? 이게 844만 원 나오면 계산기 뚫리면. 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됐죠, 여러분? 그럼 얘는 어디서 입력해야 되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가야지. 요거. 오른쪽 여기 법 최저한세에 걸리다 보니까 얼마의 세액공제 감면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냐 여기다 잡는 거라고요. 이게 844만 원이었죠? 방금? 계산기 뚫으셔야 돼. 여기가 84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3번 입력할 거 있어요, 없어요? 최저한세에 적용이 안 돼서 공제 감면 받을 수 있는 거. 저 있죠. 아까 요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아니니까 얘는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350은 이것도 입력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50 가끔씩 이거 입력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됐죠? 그 다음에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연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수시부가 없고 원천납부세 있죠. 그럼 여기 88만 원. 네, 나머지 없어요. 뭐 간접 회사 외국 납부세 없고 신고 납부 전자 가산세 없고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실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화면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산세가 있대.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럼 100만 원이 있대. 우리 아까 가산세는 분납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 그럼 잘 보셔야 될 게 151번 요 차가감 납부세액하고요. 그다음에 153번 분납세 계산 범위액이 다르죠. 금액이 딱 가산세만큼 차이 나거든요. 가산세는 분납 못 하니까 분납을 얼마를 할지 기준이 되는 금액은 153번째를 보셔야 돼요. 151번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그럼 다시 지울게요. 그럼 153번이 보니까
1221만 원이 우리가 분납을 얼마 할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럼 1000만 원 넘어가니까 분납할 수 있겠죠? 근데 얼마를 분납할지는 2천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얼마까지만 221만 원만 분납할 수 있겠죠. 이해되심? 그 얼마를 분납할지는 요 154번에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금액은 221만 원 요렇게 입력하시면 요 차감 납부세액은 한 방에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한 방에 다 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 요 221만 원은 중소기업이니까 2개월 이내 분납하면 되는 거고. 되셨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셔야 우리 시험에 주로 어떤 거 내냐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를 출제하지 않는 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저 이 세 개는 할 줄 아는데 세액공제 3 입력하는 거 세액공제 3 입력하는 걸 할 줄 아는데 세액공제 3가 시험에서 안 나오는 거 입력 못 합니다라고 하면은 저랑 싸우자는 겁니다, 그거. 표정이 그럴 수도 있지 표정인데. 그죠. 뭐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세액공제 들어보세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가 없으면 우리 아까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에 입력했던 게 세액공제가 얼마고, 세액공제 입력하고, 그다음 2월 된 거 얼마고, 배제되는 거 얼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굳이 배제될 건 안 구해도 되겠지. 세액공제 3가 없으면 배제될 거 구할 필요 없고. 맞죠? 그다음에 세액공제만 별도로 집어넣을 필요도 없지. 2월분도 집어넣을 필요 없고.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세액공제 3까지 나오면 이제 세액공제 입력하고 단기분 2월분 구분해서 입력하고 2월분은 2월 대 몇 차 연도인지 입력하고 최저한세 걸려서 배제가 되는 거 입력하고 이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식사하시고 나셔서 푸실 문제는 네,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없는 메뉴예요. 없는 거. 3. 네. 자, 아무튼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쉬셨다가요.